이번에는 감홍삼이에요. 감홍삼 관련해서는 제가 저와 같은 동료들에게조차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게 속았어요. 무조건 누구나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한 제수들의 원단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을 완벽하게 모욕하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삼배가 99% 조상 여미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들한테 입힘에도 불구하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했던 제수의 원단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속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알리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억울해서 또 한 번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감홍삼.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에서 삼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장례 과정에 삼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적용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발복풍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을 더 많이 적용했어요. 어쨌든 더 많이 적용했던, 조금 적게 적용했던,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속고 있는 걸로 보면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시켜서 제인의 원단인 삼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 오해를 풀어야지 제가 완장이 어쩌니 삼배 수위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발짝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억울해 죽겠어요. 제 생각에는 완장을 개발한 선배님은 국가에서 무언가 훈장을 줘야지 돼요. 삼배를 적용해서 우리 조상님께 입혔던 그분한테는 아마 노벨상 추천해야지 되겠죠. 그럼 삼배가 그렇게 몹쓸 원단인지 일본 상황을 일단 살펴볼게요. 제가 일본 유튜브를 들어가서 직접 제가 검색해서 이 부분은 일본 사람들은 산자의 행사나 죽은 자의 행사에 삼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삼은 어떻게 취급되느냐면 완전히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 영혼까지 치료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단 중에서 최고 좋은 소재로 일본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다 3이에요. 다 3. NHK에서 방송했어요. 이 원단은 아주 신성한 원단으로 취급됩니다. 영혼까지 맑게 하는 원단. 일본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곳에 3이 적용돼요. 고치는 바와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이 부분은 제가 일본 갔을 때 이게 일본의 신목이에요. 삐죽이 나고 원산지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할 때 이 부분을 복납 행사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일본의 신목이고요. 배오리 설경이고 이때 여기 고해이.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직접 삐죽이 나무에 배오리를 합체시킴으로써 이 기능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봐라 라고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3이 적용되고 있어요. 삐죽이 나무와 배오리설경을 결합시킬 때 3으로 합니다. 또 3이 탑재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신성한 의식의 신목에 3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적용하는 과정 볼게요. 요게 3입니다. 네, 3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삐쭈나무 가문하고 이렇게 3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가 많아서 이 일본 박람회장에서 제가 한번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무작위로 일본 현황을 살펴볼게요. 일본 신사에 가시면 우선 도리를 만날 수 있죠. 이게 다 3입니다. 무작위로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다 3과 이거 배오리설경을 교합하는 거예요. 합체시키는 거예요. 3이 탑재지지 않으면 이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 3을 탑재시키느냐? 최고 존엄한 의식에, 최고 존엄한 무구에, 신구에 탑재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신사의 나라니까요. 다 3입니다. 장신구까지 다 3이에요. 예, 다 3입니다. 예. 이게 다 3이에요. 제의식까지 다 3입니다. 고에이 타마구시 다 3이에요. 예, 다 3이에요. 고에이로 정화하고 있죠? 고에이에도 3이 탑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1번이 3이고 2번이 일본도 종이에요. 우리나라도 한지인 것처럼. 제가 일본 박람회에 가서 이 부분을 직접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 되잖아요. 일본 총리 대신이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할 때 이 부분을 복납하는 거예요. 여기에 3이 탑재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이 억울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이곳에 3이 탑재집니다. 네. 3이 탑재가 안 되고 종이만 있으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1번 가문구가 3이기 때문에 2번 가문구만 가지고 제작하면 안 됩니다. 3이 탑재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본 신사의 최고 존엄한 공간에 타마구시가 있고 그 서편에 고에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에이예요. 고에이는 만능입니다. 다 3이에요. 요즘에는 3의 대용으로 집이나 종이도 씁니다. 그러나 3은 어쨌든 다 보태지는 거예요. 다 3입니다. 배오리설경이 있으면 3이 다 들어가요. 묶은 것이 다 3이에요. 3이 탑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은 최고 존엄한 의식이고요. 다 3이에요. 좀 빨리 볼게요. 이건 일본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도레이가 보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홍살문이고 중국식으로 말하면 패방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것은 배오리와 3입니다. 3이지만 3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는 다른 소재를 쓸 수 있지만 3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최고 신성한 문을 통과하는 도레이잖아요. 예, 이렇게 집으로 새끼를 꼬아서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이 그곳에 결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다 3이 보태지는 거예요. 예, 이처럼 일본 상황 살펴보았어요. 일본에서의 3은 최고 존엄한 원단이에요. 최고 신성한 원단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신궁에 3이 없는 것이 없어요. 3이어지만 되어집니다. 3이어지만 가뭉도 되고요. 수호도 되고요. 다 되는 겁니다. 3 아니면 안 돼요. 대체 원단이 있다면 대체했겠지요. 도리에 다른 것을 탑재시켰겠지요. 그렇지만 대체 원단이 없기 때문에 일본도 3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3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일본 걸 보았으니까 우리도 볼게요. 우리나라는 수의 3으로 했죠. 이 부분은 매장문화, 풍수, 발복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주변국처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변국보다 다르기 때문에 고인한테 입혔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하는 민족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복, 공포, 혼백, 완장, 리본, 수의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그럼 왜 이런 원단으로 저런 장이구를 적용했느냐? 3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적용한 거예요. 다 가문고입니다. 가문을 실현하려면 모든 잡스러운 기운으로부터 퇴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탑재가 되어야지 돼요. 아무 원단이나 가문고로 쓰면 가다가 다 오염돼요. 한 발짝도 못 가도 오염됩니다. 장기를 가려면 어떤 때는 하루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나절 걸려요. 몇 발짝 가다 오염돼 버려요. 중국 출빈 과정 보면 완벽하게 발인 앞서서 정화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그런 기능으로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두 명 쓰여서 쫓겨버리고 진짜 남이 것 완장 차고 지금 있어요. 일반 상제님들도 그 부분을 아셔야지 돼요. 내 부모님 장지까지 그곳이 봉안당이 되었던 일반 묘지가 되었던 안전하게 모시고 합제시켜 드리려면 3배로 된 완장 착용해야 됩니다. 다른 거 차면 절대 안 돼요. 다른 민족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장을 빼고 리본도 안 차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뭄에서 장지까지 혼백이 합체가 돼서 모시고 갈 그런 가문고가 단 하나도 없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장래인들이 나서서 이것이 일본 거라고 자폭해버렸어요. 예, 다시 살펴볼게요. 이런 수의들이 우리한테는 있었죠. 좀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수의들이요. 이런 가문고들, 공푸, 혼백 다 같은 소재지요. 같은 소재로 한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가문고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원단 갖고는 안 돼요. 한 발짝도 못 가서 오염된다니까요. 그거 한 발짝도 못 가서 오염돼 버리면 모기한테 물리고 파리떼가 몰려들고 당연히 오염돼 버리니까 기능 자체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방식만 우리랑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수위를 포함해서 다 그래서 한 거라고요. 3. 곽관장만 연구하신 분들, 곽관장을 열어보니까 일반 염이 입었더라. 물론 일반 곽관장이기 때문에 일반 염이 입을 수 있어요. 그거 몇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통계치에서. 나머지는 다 3 입혔어요. 저도 곽관장 열었어요. 제가 진행했던 미라예요. 3배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3배잖아요. 곽관장임에도 불구하고 3배로 모셨잖아요.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시대 때 3배로 당연히 했죠. 특별하게 곽관장일 때는 3배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 곽과 관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비단? 아무리 비싸면 먹을게요. 그냥 땅으로 가면 말짱 꽝인데 고인한테는 못쓸 원단인데. 그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켰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바본가요? 우리 엄마 아버님들이 다 바보예요? 오늘날까지 3배 입히게? 절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 시간에 가몽삼을 소개할 거예요. 왜 가몽삼을 소개하려고 하느냐면 앞으로 3배 관련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가몽삼을 반드시 제가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 먼저 하고 3이 도대체 뭔지를 소개하고 후자로
우리나라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본 설명에 앞서 제 이야기 기준 말씀드려요. 저의 이야기 영토는 일본부터 인도까지예요. 범위는 종교 포함해서 음행 민속문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는 없어요. 예서에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 없고 박물관에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는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는 분명하게 제가 곽관장 열어봤는데 3여미가 있었어요. 제가 장례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또 3이 99% 쓰여지고 있어요. 현장에 3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의 주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우선 살펴볼게요. 대상은 몸체예요. 몸체가 1번입니다. 여기서도 2번은 수의예요. 장묘, 풍수, 유교, 불교, 무교 포함해서 다 몸체가 1번이고 2번은 삼배예요. 장례 모시는 과정에 삼배로 여미를 해드렸으면 후자의식, 불교의식이 되었던 무교의식이 되었던 유교의식이 되었던 다 삼배로 하는 거예요. 다만 비싸기 때문에 일반 여미로 한다든가 영가옷, 불교에서도 영가옷이 있죠. 불교에서 영가옷을 잡으면 고인을 보는 거예요. 몸체를. 금강령 흔들면 고인 보는 거죠. 고인도 못 보면서 어떻게 영가를 천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천도 못 하시는 스님도 많아요. 고인도 못 보면서 어떻게 천도한다는 거예요. 고인은 무당만 본다고요? 절대 오해예요. 예, 1번은 몸체고요. 2번은 고인의식인데 삼배입니다. 여기서 삼배를 입혔으면 후자의식, 종교 포함해서 다 삼배로 진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가명 소재 살펴볼게요. 2번이 수의예요. 3번이 한지예요. 4번이 소창입니다. 삼배로 수의 입혔지 우리 민족. 그렇기 때문에 고 풀을 때도 삼배로 풀어야지 돼요. 무과의식에서 고 풀을 때 삼배로 묶었으니까 삼배로 풀어야죠. 삼배로 끌고 갔으니까 삼배로 길 닦아야죠. 소창으로 묶었으면 소창으로 풀고 삼배로 묶었으면 삼배로 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식이에요. 삼배로 끌고 가는 설배도 가기 싫다는 고인 강제로 끌고 갔으면 풀어야죠. 다른 나라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길 닦으면서 갑니다. 발인 과정이. 우리는 유교가 필요 이상으로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화 다 털었어요. 가문 통계 살펴볼게요. 여미는 곽관장 시에 곽관장 시에 삼배가 많이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복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곽관장보다 관장이나 탈관장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이후에는 곽관장이 별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관장 아니면 탈장이에요. 삼배가 90% 이상 사용됐어요. 저는 99%라고 자신합니다. 상복 살펴볼게요. 상복은 상주들이 소재를 3으로 적용해서 입었죠. 다른 주변국 민족들보다 3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효자라는 거예요. 제수원단이나 3을 많이 쓴 것이 아니고 반대로 효자라서 3을 많이 썼어요. 다른 민족도 3을 많이 쓰는데 유독 우리 민족은 더 효행을 진지하게 실천했기 때문에 3을 많이 쓴 것 뿐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다른 민족은 3을 어떻게 썼는지. 근현대 현대상복 입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장이 누명 쓰면서 벗겨졌죠. 이제 가문구랑은 없어요. 조상님 몸체만 장례지도사가 강제로 데리고 화장시켜버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없어요. 몸체만 이 몸체가 가자는 건지 싫다는 건지 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강제로 끌고 가 영구차에 태워서 강제로 끌고 가서 화장시켜버려요. 지금 딱 그런 식이에요. 현대상복으로 바뀌면서. 왜? 가문구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장례에서의 문제거리입니다. 이 부분 3이 누명 쓰면서 생겼어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도 있지만 첫째가 3인 2명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비표가 있었어요. 전통 복제 시 3이 그 비표예요. 상복을 착용한 것 그 자체가 비표예요. 가문고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잠시 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근현대 비표로 90%가 사라졌어요. 비표가 비표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가문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갖고 가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으로 해요. 그래야지만 몸체가 따라서 몸체의 부수적인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체만 있으면 뭐 천도도 왜 시키겠어요? 천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 왜 필요 있겠어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몸체에서 파생된 기운백이 있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천도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운백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합쳐져서 그 종점까지 가자는 거예요? 종점까지 갈 때만 절집 가서 천도에도 절집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그것이 연결될 것이고, 사당자 포함해서 다 연결되는 거지. 처음서부터 그것이 안 되면 후자에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돈을 쓴다고 그게 성립되는 거냐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들보다 장례 지도사가 더 진지하게 고민했어야지 되는 건데, 스스로 이것이 일본 거라면서 완벽하게 누명 쓰여서 제거하고 진짜 다른 나라 완장을 차고 있어요. 이건 고급스러워 보이고 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삶 소재는. 왜 모양을 봐요? 의미를 봐야지. 사진을 여기서 다 주변국 자료를 보여드리고 제가 저의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무작위로 보여드립니다. 무작위로 사진이 나오는 대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삼배 완장은 우리나라에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이 삼배 완장 자체가 없었어요. 뭔가 오해하고 학계에서도 오해하는 거죠. 삼배 완장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유경수 여사 장례 그 전후에서 우리가 적용했어요. 왜 삼배 완장은 비표 기능뿐만 아니라 가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가문 기능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전통 상복보다 전통 상복을 착용하면 가문 기능, 비표 기능 다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인데 현대 상복도 그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인구가 많아지니까 완장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은 비표로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표는 여기 검정줄 들어갔죠? 우리는 본래 검정줄에 완장을 착용했어요. 일제시대부터. 전통상복 아닐 때. 전통상복 입었을 때는 완장이 전통상복에 착용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일제시대 때 맞아요. 고종, 순종, 국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교 사절이나 양복 입었을 때 완장을 비표로서 썼죠. 우리 상주님들은 절대 완장 착용한 바 없어요. 착용이라는 자체가 그때는 완장이 없었어요. 좀 이따 그 착용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완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배로 된 완장은 근래에 들어서 우리들이 개발한 우리식 가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분 개발한 분은 찾아서 독립유공자 발굴하듯이 발굴하셔서 훈장 줘야지 됩니다. 다시 살펴볼게요. 이 완장이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유경수 여사 장례까지 적용했던 완장이에요. 이 완장은 중국식이죠. 중화권에서는 다 이 완장 찹니다. 우리도 이 완장 찼어요. 삼배 완장에 검정줄 넣은 것도 중국풍이에요. 이 완장 현재 적용하고 있죠. 이거 절대 지금 즉시 빼내버려야지 됩니다.
우리 걸 놓고 지금 다른 나라 걸 착용한 거예요. 이게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고급스러운 게 좋은데요? 의미가 중요하지 고급스러우면 뭐 할 건데요? 내 부모, 내 엄마, 아버님 장래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이게 왜 고급스러운 것에 관심 갖는가요? 의미가 중요하죠. 이건 당장 제거해야지 됩니다. 이 부분 중화권이에요. 중국제예요. 출처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완장에 3을 적용해요. 여기 3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3은 얼만큼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그 민족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상복 그 자체로 입어버리든지 아니면 리본으로 적용하든지 어쨌든 어느 방법으로든 수십 가지 종류로 적용합니다. 완장에 적용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비표 되는 거죠. 가문고도 되는 거죠. 완장은 사실 일제시대 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장래에 적용된다는 것보다 다른 곳에 많이 적용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이렇게 다른 곳에 전부 다 검정색입니다. 장래에 적용된 바는. 예, 우리나라에서 장래가 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다른 부분에 적용되었어요. 예,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350입니다. 우리도 350으로 고인 물론 입혀드렸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식 풍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원단이죠. 대체 불가능하죠. 상복도 우리만 입은 건 아니에요. 다 입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식과 디자인이 좀 달라요. 연출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한복이 있죠. 두 권이 있죠. 다 있어요. 여기는 태국이에요. 태국, 인도까지 다 3이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포함해 다 3이 적용돼요. 여기 전부 다 우리식 이렇게 비슷하게 다 3으로 이렇게 연출했잖아요. 이거 다 3이잖아요. 이거 다 3. 상복, 상주들. 이거 다 3이잖아요. 다 3입니다. 수질, 요질 다 했어요. 다 3이에요. 다 3이죠. 네, 3입니다. 네, 3이에요. 3입니다. 3이에요, 3. 3. 네, 3. 이렇게 상복에 다 적용했어요.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무작위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나오는 사진마다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일제시대 때는 완장을 팔에다 착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착용이라는 게 없어요. 일제시대 의례준칙에도 착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다르라는 거예요. 결합. 이 부분이 우리 주변국이 그때 당시 다 완장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은 지금 완장을 드려도 매달아요. 착용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매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매다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일제시대 이렇게 검정걸 매달았는데 왜 삼배완장을 들먹이냐. 그때는 삼배완장 있지도 않았는데 존재하지도 않고 착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검정줄을 매달았는데 왜 누명을 씌우느냐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삼배 비표로서 이렇게 착용하는 나라도 많아요. 삼배를 꼭 가슴에다 달아야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마에다 달던 아니면 정수리에 달던 허리에 달던 팔뚝에 달던 자기 마음이에요. 그 나라 민족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나라 많아요. 완장 이렇게 매달아요. 이분 분명히 완장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달았어요. 젊은 분들이잖아요. 완장 착용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본래가 매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매달았던 것처럼 매달아요. 여기 매달았죠. 여기 보면 다 매달았어요. 3배. 이 비표 개념이고 가문구 개념이에요. 어떤 사진이 나오기든 거기에 맞게 설명할게요. 매달았어요. 이 부분도 완장을 드렸는데 매달았어요.
일제시대 자료 아닙니다. 얼마 안 돼요. 제가 중국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 중국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중국 아주 오지 시골의 빈장까지 제가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자료가 수천만 건이 저한테 있어요. 다 매달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일제시대에 매달았어요. 검정천을 300 아니고 이렇게 다 매달아요. 완장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3월 늘어뜨렸어요. 매달아요. 이렇게. 네. 젊은 아가씨들도 주면 매달아요. 이렇게 여기에 3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매달아요. 이 부분도 흰색 비피예요. 검정도 있고 흰색 비피도 있죠. 다 중국식입니다. 이렇게 매달아요. 이렇게 매답니다. 이렇게 매달아요. 이렇게 이분은 착용했네요. 거진 다 매답니다. 왜? 매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답니다. 완장인데도 불구하고 매달아요. 이렇게 젊은 아기인데 매달아요. 이렇게 이 비표가 여러가지, 중국은 홍색 문화권이잖아요. 홍색도 비표를 씁니다. 매달거나 묶어요. 이렇게 매달거나 묶어요. 이건 소수민족으로 갈도록 그래요. 이렇게 매달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이제 감흥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나라는 3을 통해서 장례 과정에 적용했지요. 후자의식, 불교나 무교 다 후자의식에서 3이 기준이 돼요. 이거 다 3위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줄, 오색줄이라고 복줄 다 적용하죠. 혼백에도 적용하고 또 불교에서도 똑같이 전자의식에도 적용했기 때문에 후자의식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우리식 장례에서 적용하느냐, 동남아에서 다 적용하긴 다 적용합니다. 그래도 불교에서 많이 적용하잖아요. 예, 유림장입니다. 유림은 어떻게 하는지 저 하루 저녁 자가면서 1박 2일로 관찰했어요. 완벽하게 3입니다. 우리 이 부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3이에요. 유림장이 우리나라에서 5년에 한 번 있을지 10년에 한 번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틀 동안 현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해서 자료도 저한테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공개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오프를 통해서 이 3을 제가 자료 잡은 것도 많아요. 3으로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수질, 요질, 설배까지. 다 3으로 적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식이었으니까. 이분들이 어디 쪼다고 바보예요? 유림이네, 유두해, 성경관, 정묘대제 다 바보들인가요? 네, 이렇게 다 3이에요. 이 자체가 새끼가 아니고 새끼줄이가 아니고 이렇게 설뱃줄도 다 3위로 해요. 다 3입니다. 다 3으로 지금 하고 계셔. 이거 외국 사례예요. 상복 입고 다 이곳에 3이 부족해서 새끼나 집으로 한다면 거기에 3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요 상장 때도 그래요. 상장 때 우리는 집죠. 다 3으로 결합시켜서 이분들은 모시고 가요. 이거 다 3입니다. 우리식 상장막 때는 우리는 조금 유구문화에서 변형을 시켜서 엉뚱하게 이 부분도 누명 쓴 바 있지만 다른 나라는 3을 다 결합시켜요. 우리도 결합시키기도 하고 결합시키지 않죠. 3이 탑재가 안 되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3을 결합시킵니다. 이렇게 3을 결합시켜요. 예, 이렇게 3을 결합시켜요. 등에다 우리 부판처럼 등에다 결합시키던 위치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3을 땅에다 늘어뜨려요.
땅에다 늘어뜨리고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몸체에서 발생된 기운백이 함께 화장장도 갔다가 함께 봉안당도 갔다가 함께 절집에 가든지 함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3입니다. 3. 이렇게 3. 다 3이에요. 빨리 돌려볼게요. 다 3이에요. 이렇게 관 위에 3을 놓아야지만 돼요. 다 3이에요. 신발에도 다 3입니다. 다 3이에요. 다 3입니다. 다 3이에요, 이것도. 모자에도, 신발에도, 옷에도, 팔에도, 등에도, 어깨에도 다 3입니다, 이렇게. 예, 3이에요. 기본적으로 땅에 닿아야지 돼요. 대만입니다. 제가 가서 이곳에서는 대만 수이와 대만 리본, 또 엽전을 손목에 차요. 다 제가 구입해 왔어요. 그때 만났던 상주들이에요. 이렇게 삼을 어떤 모양을 예쁘게 가공하든지 삼실을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어. 사실은 이게 더 가문으로서는 효력이 있어요. 이게 다 3이에요. 무슨 밧줄이 아닙니다. 다 3입니다. 이처럼 3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전통상복 입은 상가댁에 그 설경을 탑재시킨 상장대를 통해서 장례를 재현했던 적이 있어요. 시연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중요했던 걸 알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다시 그럼 제 설명을 해볼게요. 가문을 분류해볼게요. 어떤 종류로 적용되고 있는지. 일단 고인옷, 상주옷, 종이옷, 혼백, 공포, 리본, 상장대, 완장, 조상꽃, 상여꽃, 안내, 비표, 가문고, 요령, 금강령, 방울, 법문, 축문, 축원, 기도, 찬송, 연도, 연불, 상여뚜리, 복줄, 설배, 수질, 요질, 두건, 머리띠, 허리띠, 흘림 허리띠, 흘림 두건, 신발, 깃발. 이렇게 가문고가 3 아닌 것도 있어요. 요령을 흔들어서 가문고를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안 보이면 삼배를 탑재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뭐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완벽하게 해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가문고로 썼던 것 중에 첫 번째가 3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져서 결론할게요. 결론입니다. 3은 동남아, 남아시아, 북아시아 포함해서 대체 불가능한 가문고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가문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이 어떤 소재였는지 1번 포함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일본 박람회장에 가서 일본 총리 대신이 야스쿠니 신사에 복납했던 이 삐죽이 나무의 배오리 설경, 이 부분을 일단 달려가서 그 분께 부탁을 했어요. 이 부분 결합 한번 직접 제가 촬영하고 싶은데 촬영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요. 이 부분 저한테 판매해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냥 줬어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신령스러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돌아와서 제작했던 고해의가 있어요. 일본 신궁 법사들이 무슨 의식을 하려면 신궁이 최고 존엄한 공간인데 무슨 의식을 하기에 앞서 이 고해의가 대체적으로 중요한 의식을 다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3이 탑재돼요. 여기 3이 보이잖아요. 3이 있어요. 3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3을 결합시켜서 배오리 설경을 탑재시키고요. 3을 결합시켜서 제작 과정을 교육시키는 기관도 있어요. 3은 깜빵 죄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존엄 중에 최고 존엄이라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일본 관심 있는 분,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 다 접했을 거예요. 다 3입니다. 이외에도 자료가 많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결론할게요. 결론은 그거예요. 3은 대체 불가능한 가문구예요. 우리는 그 대체 불가능한 가문구에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누명 씌운 부분이 지금 특정 국가에서 3배 완장을 착용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가 누명 씌워서 내쫓지니까 여기도 3배 완장을 가져갔어요. 이건 우리 국민이 다시 반드시 찾아와야지 돼요. 여기 3배 완장을 착용했잖아요. 여기 3배 완장을 착용했어요. 우리 거예요 이게. 그런데 더 이 자료 보고 기겁을 했어요. 어떤 주동자가 역적 모의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완벽하게 우리들이 속아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스스로 이제는 속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합니다. 3은 대체 불가능한 가문구예요. 우리 것이 있었어요. 누명 씌워서 쫓겨냈어요. 다시 모셔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요 벌써. 다른 나라에서 벌써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이게 안 가져갔었다고요. 우리나라의 공식 가문구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심 있게 우리들의 노력으로 다시 모셔서 우리 상주님들의 비표로서 가문구로서 착용토록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모셔지는 부모님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이승에서 저승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 아니면 저승 당연히 몸뚱이만 가지, 몸뚱이만 화장장으로 가지, 나머지 의식은 연결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설명 여기서 종료합니다.